가족들도 다 행사 가고 주변 분들도 다 이렇게 행사 가고 아쉽게 됐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개념과 또 이걸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 방식의 역사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또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한 역사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 지역에 오게 된 건 2004년인데 2004년에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죠? 18년 됐어요. 19년째죠. 18년 됐나? 이렇게 18회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동네는 강북구는 이제 운동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2004년이니까 그 이전의 얘기를 제가 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여기 졸업했는데 그 이전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쓴 논문의 얘기예요. 이걸 갖고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꿈을 갖고 활동해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관계가 깊다, 뭐 이렇게 논문을 써서 제가 상도 받았는데 그걸 토대로 제가 그 앞에 부분 선배들 묻고 또 자료 찾아보고 해서 이제 얘기한 내용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앞부분은 저는 2004년부터 경험은 제 경험이고 앞부분이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삼양동에서 꿈꾼 강북구의 피어나다예요. 이건 삼양동 사람은 되게 좋아하겠는데 딴 동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네요. 왜 니네가 꿈꾸고 왜 여기서 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이 강북구가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삼양동이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이동 이쪽에 수유동 이쪽에 있었지만은 삼양동에 밀집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 2만 세대가 넘는, 그래서 거기가 한 1957년경에 형성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림을 좀 보면은 이런 동네였대요. 이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이렇게. 여기 미아 7동에 이제 새마을 주택, 하여튼 새마을로 집이 막 너무 이렇게 판잣집이 있으니까 여기를 다 밀고 이렇게 새마을 주택 지었던 곳이 지금은 아파트가 됐죠. 아무튼 여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동네니까 물도 없었대요. 물 기르는 것 자체도 저기 미아 사거리까지 가서 물 길러서 오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고, 뭐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위생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동네가 삼양동. 이게 1957년부터 87년 정도까지 이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동네가 갑자기 가만두지 않죠. 이런 동네를 어떻게 하죠? 재개발을 합니다. 자, 이런 동네에 들어왔던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산교회라고, 수영 나신 분 아세요? 수영 많이 나신 분이 이 동네 89년에 들어왔고, 카톨릭 교회가 87년에 왔고, 애기방, 공부방, 이런 사람들이 이 가난한 동네에 들어와서, 이런 동네에 들어와서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주민들과 친해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주민들 모임들을 하고 우리 동네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대. 문화적인 행사, 공부방, 교육, 그 다음에 생산, 같이 막 일용노동 같이 하는 사람들도 같이 나가고 뭐 이런 조합들도 만들고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집이 이제 저렇게 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탑도 세우고 투쟁도 하고 이런 일을 한 94년부터 98년 4년 5년 정도 동안 철거 투쟁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싸워갖고 이 당시에는 그 철거하면은 그냥 거리로 내몰리는 거였는데 저 신림동, 금호영당동 이런 데 투쟁하면서 우리 동네도 같이 투쟁을 해서 임대 아파트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철거하면은 임대 아파트 이렇게 철거민들에게 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 그것도 안 주는 방식으로 지금 한다 그래요. 모아 주택. 그거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소규모 정비 사업은 주택을 안 줘도 되고 이주비도 안 줘도 되는데 이때는 합동 재개발이어 갖고 동네 전체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앞에 관계를 맺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투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때도 적준이라는, 저도 적준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 걔들이 제일 악랄한 애들이에요. 저는 저쪽 그 금호영당동에서 저는 철거 투쟁했는데 다 온 동네 적준이 들어오는데 애들은 악랄한 애들이에요. 막 옷도 먹고 다 조폭 애들, 그런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여기도 많은 분이 다치긴 했지만 철거 투쟁에 이겨서 이제 이기고 그런 조직을 기반으로 주민들 55명이 50시간 동안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이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5가지. 이 5가지를 지금도 강북구 주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꿈꾸고 살아가요. 뭐냐면 자연과 함께라는 말이 생태적인 부분, 협동하고 자치적인 마을 자치 이런 게 여기서 나왔고, 아이들이 잘 만나는 마을, 그래서 교육 문제, 정을 나누는 마을, 돌보미 이런 것들 늘 배우는 마을, 교육 관련 이 5가지를 주민들이 철거 투쟁했던 주민들이 모여갖고 워크숍을 통하고 딴 데 방문하고 해갖고 세운 5가지예요. 그 이름이 삼양정릉지역 주민자치협동 공로실을 위한 기획단. 무지 길죠? 하여튼 삼양정릉 기획단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 5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 지역 운동을 하자 이렇게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게 뭐 지역자활센터, 뭐 지금 삼양주민연대 뭐 이런 데가 여기서 통해서 많이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요렇게 하기로 하고 재개발 철거돼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요렇게 여기 다 아파트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기 이제 요거로 나오죠. 우리 최혜석 경민노동자 문제 나오는데, 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여기 이제 이 안에 임대 아파트도 있어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까 그 5가지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라는 문화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죠.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서로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또 여기 살던 사람이 다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아파트가 되면서, 제가 이제 논문도 그랬고 제 결론은 아파트가 되면서 망했다. 삼양동 지역도 망했다. 정확하게 망했다. 근데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다 그 주민들이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비전으로 수립했던 5가지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이 동네 왔어요. 그때쯤에. 그래서 저는 요 아파트, 지금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있죠. 151동에 그 지하에 주민들이 공부방 하자 해갖고 제가 요 임대 아파트 일출마을 공부방이라고 해갖고 했어요. 근데 지하다 보니까 한 5년 했는데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지하시설 좀 없애라 그래갖고 주민들이 버티다가 5년 정도 한 후에 밖으로 나와갖고 이제 두루두루 병태가 됐고, 저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주민을 조직하기 위해서 막 움직였지만 실제로 어렵고,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87명 해고당한 문제도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양동, 정릉동 요게 다 아파트가 돼갖고 그 지금 삼각산동이 제일 어려운 동네라 그래요. 맨날 입주자 대표자 회의 하면은 임기 끝나면 바로 소송 들어가고 횡령 뭐 저 다 전부 소송 걸려갖고 막 죽이네 살리네 법정에 가갖고 막 그래갖고 다 그렇게 소송으로 걸려 있고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집값 올리려고 혈안돼 있고 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인권 네트워크 여기서 경기노동 점제로부터 출발해서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도 출발했고 이런 운동이 지금 처음에는 삼양동에서 했던 운동이 이제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강북구로 이제 퍼져나가는 상황인데 삼양동에서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쓴 이유는 삼양동은 그렇게 이제 아파트가 되니까 퍼져나가고 있는 중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원래 다른 쪽에서도 지역운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여기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회원 있으세요? 회원이시구나.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도 87년 대통령 선거? 그때 뭐 공감단 이런 거 있잖아요. 국본 이런 거 하던 분들이 시민회를 구성해서 열린사회 북부시민회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 여기도 2000년대쯤에 들어왔는데 삼각산동에서 마을운동 하겠다고 재미난 학교가 원래 들어왔죠. 삼각산 재미난 대안학교를 만든 다음에 대안학교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관계 맺은 사람들하고 마을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삼각산 재미난 그래서 여기서 시의원도 나왔죠. 거기 이상훈 요즘 핫하죠 그분이 그랬고 그 다음에 교육운동은 이제 교육 생각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선배인 김옥수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여기 또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지역운동을 하지 않고 교회하고 뭐 어린이집 운영했는데 그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모임 이런 것도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운동하는 데도 있어요. 풍청소년 문화 공동체 이런 데도 지금 우이동에 있죠. 이런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가운데 이 마을 꿈터인데 이 등등이 있어요. 지역에 들어와서 거점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마을 꿈터뿐만이 아니라 등등등등 있는 건데 이것은 사회운동 하는 분도 있죠. 통일운동, 노동운동 하던 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 거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즉 학생운동 출신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 흐름이 있었어요. 여기는 학생운동권 아니에요. 동네 청년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여기도 외부에서 이제 문화운동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들어오고 여기 권혜여도 여기 회원이죠.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강북구 소위 말하면 강북구 지역운동이라는 걸 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동체 한마디도 열고 이렇게 막 지도 만들어 보니까 막 곳곳에 막 이렇게 거점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연결하고 활동을 해 나가요. 그런데 이게 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강북구의 모든 운동을 포괄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김진학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노점상 문제 생겼을 때 여기는 잘 안 나서요. 여기는 그랬죠? 안 나섭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그 어떤 이렇게 모여서 막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는데 특정한 정치인하고 그 정치인이 지향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 수행의 측면에서 연대하는 흐름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인 자립이 약하니까 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막 혁신 사업이라고 막 주니까 여기 막 다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각자의 영역 거점으로 연결돼서 활동하다가 이제 어느 날 2011년부터는 확 한쪽으로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 땡겨가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딴 데들은 신경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이 특정 정당하고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 특정 정당이 낸 구청장이든 후보가 무슨 일을 하든 반대하는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약간 왜곡되게 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 거예요. 주거권 운동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자활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센터가 되고, 이게 이제 외우죠. 사회적 경제 운동이라고 하지만 센터가 되는 거죠. 풀뿌리 자치 운동이라고 하지만 마을자치센터, 다 센터가 되는 거예요. 교육운동이라고 하지만 시교육 구비 12, 한 20억 받지만 결국 또 돈을 외부에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운동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인권 문제, 여성인권, 도시노후, 노노돌보, 관광권 등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역에 넓어졌지만 센터 중심으로 된 거 아쉬운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나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점은 박원순 시장을 지우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오세훈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전 정부의 모든 걸 이제 아마 다 지울걸요? 아예 싹 털 거예요. 다 털어갖고 아주 원초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우리 지역운동에 이렇게 뭐 앞에 이런 센터들 있죠? 싹 다 없앨걸요? 저거 일단 없앴어요. 도시재생센터 이제 없앴어요. 서울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자활은 못 없애겠네. 저거는 옛날부터 했고 오래됐고, 사회적 기구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다 이제 없앱니다. 바닥 이제 원초적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다시 주민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2004년에 리셋되고 다시 시작했고, 지금 2020 내년 3년부터 다시 리셋되는 단계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동안에 이제 뭉쳐졌던 거 있잖아요. 약해질 거다. 왜냐? 그동안 뭉쳐진 거는 서울시나 강북구 주 예산으로 중심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약해질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결국은 다 이제 흩어질 건데, 결국은 이런 모임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놓여졌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제 얘기 잠깐 들으면, 저는 뭐 센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옛날 지금이나. 뭐 2004년부터 공부방 하다가 이제 두루두루 배우부터 하지만 별로 박원순 시장 덕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는 노동인권 네트워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네. 그것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점점점. 아무튼 그런데 참 이렇게 지역운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고 어떤 맥락을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하게 돼요. 왜냐하면 특정 정치인, 특정 그 예산을 주는, 그게 자본 기업이 돈을 주든 그게 정치인의 어떤 정책 사업으로 돈을 받든 간에 거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다 결국은 자생력도 약해지고 운동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그와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거와 비슷하게 저 주민자치회 막 저번에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놀라운 걸 요즘 듣고 있는데 다시 거꾸로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려고 해요. 싹 없애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냥 몇몇 사람 동장 보조하는 정도로, 그렇게 몇 년 해도 싹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자기의 필요에 스스로 내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주민 속으로 주민권화되고 주민의 힘을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우리는 한 번도 뭐 큰 힘을 만들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좌절을 해본 적이 있어요. 큰 힘 만들어서. 여기 다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차례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세상을
제대로 바꾸지 못했고 지역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더 큰 힘을 만들어가기보다는 몇 가지 사업 수행에 바빴던 그 협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구청장 바뀌니까 이 구청장은 또 협치도 몰라요. 그래갖고 뭐 협의도 안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많대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는데요. 그거 보면서 역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런 쪽으로 정말 주민의 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 직접 정치, 주민 대회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